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은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김정은 사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시나리오 총정리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게다가 오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 중인지 알고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는 식의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고요. I can't tell you exactly.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이 같은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북한은 자신들의 국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단속해서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외신들이나 북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신변 이상이 생겼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하는 걸까? 그들은 어떻게 김정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차리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 내부 정치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언어의 정원 채널 속 지식의 정원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북한 내부에 스파이로 잠입해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의 정치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직접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 상황을 가늠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주로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언론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도물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항공기 입출국 기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식인 위성사진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저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 온전히 신뢰할 만한 정보원은 아니라고 해요. 이유는 북한에서 일부러 만든 연출용 사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성사진은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기에 마치 도박판에서 상대가 자신의 수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무엇을 북한이 감추고 또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연출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의중과 속내를 추측해보기 위한 소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원은 북한 미디어의 공식 보도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기에 앞서 말한 위성사진보다는 바로 이 공식 보도물이 북한의 정치 상황을 추론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처럼 북한에게 불리한 뉴스를 북한이 곧이곧대로 내보낼 리가 만무하죠. 보도물 역시 위성사진처럼 어느 정도는 꾸밈과 가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메시지이다 보니까 위성사진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정보를 만들어낸 건지 유추하기가 제법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김정은이 진짜 사망했다거나 사망에 준할 만큼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면 조만간 북한의 언론기관은 아마도 한동안 김정은이 보여준 그간의 행적을 찬양하는 보도라든가 아니면 김정은을 비롯한 김정일, 김일성 등 속칭 백두혈통이죠. 김씨 지도자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보도라든가 북한 지도층들의 선행과 치적에 관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류의 보도를 주로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뇌졸중에 걸렸을 무렵입니다. 이때 북한에서 거대한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이 열병식 행사에서 김정일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카메라에도 김정일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고요. 마치 요 며칠 전 얼마 전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생일날에 김정은이 불참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김정일이 당시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김정일이 마침 뇌졸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훗날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의 국영TV는 김정일의 뇌졸중이나 병환에 대해 단 한 줄의 멘트조차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정일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나 뉴스 영상 같은 것들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마치 김정일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건재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만약 현재 김정은이 위독한 상태라면 10여 년 전 김정일 사건의 그때처럼 현재 북한 지도부 시스템은 건장하다는 식의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슬슬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김정은의 위독설을 어느 정도 확신해도 좋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내부 정치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세 번째 소스는 바로 항공편 추적입니다. 북한에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과 상업 항공기들을 관찰하는 거죠. 만약 기존에 예정되어 있거나 승인된 스케줄의 비행기들 말고 예정에 없던 비행이라든가 비상 상황이라고 볼 만한 이착륙 비행기가 있다면 레이더에 걸리겠죠? 물론 이 방법 역시 완벽한 추론법은 아닙니다. 일단 그 비행기가 구체적으로 누굴 싣고 있고 무엇을 싣고 있는지 모르는 데다 단순히 어디에서 왔고 어딜 향해 가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렇게 비행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 또한 첫 번째 방식이었던 위성사진 분석법처럼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간접적이고도 부차적인 루트로만 활용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쓴다는 김정은 탐지법에 대해 전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하튼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실이 무척 궁금하기는 하네요. 만약 사망설이나 건강 이상설이 한낱 기우였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한 얘기였다면 그야말로 조만간 한반도에 핵폭탄급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